안녕하세요. 자, 3장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3장의 내용도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보다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64비트 시스템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를 이번 장에서도 소개를 합니다. 자, 일단은 32비트 시스템과 64비트 시스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몇 비트, X비트 시스템이다라고 할 때 그 X비트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좀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얘기가 64비트 시스템, 그 다음에 32비트 시스템이죠. 일반적인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32비트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이게 64비트 시스템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32비트 시스템이다, 64비트 시스템이다. 무엇이 이 n 비트를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 A라는 시스템이 32비트 시스템이냐 64비트 시스템이냐를 결정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한 번에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는 크기, 송수신 가능한 데이터 크기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처리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에 송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라는 것은 무엇에 의존적이냐면은 IO 버스에 의존적입니다. 즉 버스 시스템이 32비트냐 64비트냐 이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능력, 이건 이제 CPU 얘기를 하는 거죠. CPU가 한 번에 읽어드릴 수 있는 명령어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능력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ALU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CPU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읽어드릴 수 있는 명령어, 즉 만약에 32비트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읽어드릴 수 있는 명령어는 32비트예요. 만약에 16비트짜리 명령어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시스템에 따라서는 두 개의 명령어를 한 번에 패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64비트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지는 또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32비트짜리 명령어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명령어를 한 번에 내가 패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64비트 시스템에서는 명령어의 길이가 64비트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64비트 데이터를 갖다가 한 번에 패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명령어가 이렇게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명령어를 갖다가 두 개씩 패치를 하든 하나씩 패치를 하든 결과적으로 일단 패치가 돼야 되는데 이때에 이 IO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가게 되죠. 굳이 명령어로만 제한을 안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명령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이동을 하는데 이때에 한 번에 64비트를 갖다가 이동시킬 수 있으면 64비트 시스템, 한 번에 32비트를 갖다 이동시킬 수 있으면 32비트 시스템이 됩니다. 자, 이동만 시키면 뭐합니까? 이동을 시키고 나서 그 64비트 데이터를 갖다가 한 번에 저장을 하고 컨트롤 유닛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ALU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64비트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면 역시 이것도 64비트 시스템. 만약에 32비트밖에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32비트 시스템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사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데이터를 갖다가 이동시킬 때는 64비트로 이동을 시켰는데 CPU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32비트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완벽한 64비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CPU는 64비트로 처리를 하는데 데이터 이동은 32비트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완벽한 64비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 송수신하는 애들이 동일한 사이즈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정확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하나라도 32비트로 다운시켜 버리면은 그 완벽한 64비트가 발생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그 버틀렉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64비트 시스템이다, 32비트 시스템이다.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측면으로 했을 때 하나만 64비트라고 할지라도 64비트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지만 우리가 둘 다 64비트여야지만 64비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64비트 시스템, 32비트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보통 얘기하는 8비트 시스템이다, 16비트 시스템이다,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걔네들이 왜 n비트 시스템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신 겁니다. 언제든지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64비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64비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실제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별로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프로그래밍 할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나 C++ 혹은 뭐 자바 랭귀지를 써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64비트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냥 32비트 시스템으로 프로그래밍 하던 방식과 거의 뭐 동일하게 혹은 전혀 차이가 없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는 성능이 좋아졌을 것이다.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비트 시스템이다, 64비트 시스템이다. 이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1기가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기가 바이트입니다. 자, 1기가 바이트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드디스크로 이해하지 마시고 메인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메인 메모리는 우리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죠. 뭐 가장 윗부분을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랫부분을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윗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어드레싱 방법과 동일하게 가장 아랫부분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 윗부분을 접근할 때와 아랫부분을 접근할 때, 즉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주소 그 어드레싱 타입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1기가바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1기가바이트를 갖다가 전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메모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잠깐만요. 제가 일단은 뭐 한 가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빼먹고 온 게 있는데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잠깐 정리한다면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이 메모리는 1기가바이트이다. 1기가바이트가 있는데 이 1기가바이트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어드레싱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32비트 시스템에서는 포인터가 32비트입니다. 마찬가지로 64비트 시스템에서는 포인터도 64비트 포인터를 사용을 해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먼저고 더 중요하네요. 그죠? 예, 32비트 시스템에서 포인터 왜 4바이트 쓰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포인터 대부분 4바이트로 알고 계시죠? 4바이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바이트로 써요. 그 다음에 64비트 시스템에서는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64비트, 즉 8바이트를 포인터로 책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림을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하나 빼먹었는데, 자, 잠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일단은 포인터가 크면은 클수록 프로그래머들에겐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뒤로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메모리를 갖다가 이 포인터가 크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접근 가능한 표현 가능한 주소의 값이 크다는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금 4비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소를 표현할 경우에는 총 16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총 4개의 비트만을 가지고 주소 값을 가리킨다. 그럴 경우에는 메모리가 아무리 1기가바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자, 총 16개의 주소만 어드레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인터의 크기는 최대한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포인터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입출력 버스가 64비트 시스템에서는 64비트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2비트 시스템에서는 한 번에 32비트 시스템을 갖다가 32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인터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다. 두 번째, 버스의 용량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포인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해가지고 128비트로 뒀어요. 근데 버스는 64비트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어드레스를 갖다가 전송하거나 내가 그 주소 정보를 갖다가 전달할 경우에 CPU에서 메모리로 주소 정보를 갖다가 전달할 경우에
메모리가 어드레스가 128비트라고 하면은 64비트 데이터를 갖다가 한 번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64비트 곱하기 2는 128이죠. 따라서 총 두 번에 걸쳐서 주소를 갖다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 저하를 가져오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비트를 예로 들어보죠. 지금 현재 요즘 대부분 64비트니까. 64비트에 어드레싱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32비트 시스템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32비트씩 두 번에 걸쳐서 주소를 갖다가 보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하나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IO 버스를 두 번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은 상당한 그 성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일단 메모리는 크면 클수록 좋대. 어느 정도까지 키워주냐면은 버스에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만큼 키워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64비트 시스템에서는 포인터를, 즉 어드레싱을 갖다가 64비트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 성능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32비트 시스템에서는 한 번에 32비트씩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그 어드레스를 갖다가 32비트로 표현하는 것이 성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죠? 4바이트의 포인터가 왜 나왔냐? 시스템이 32비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64비트 시스템에서는 64비트, 즉 8바이트의 포인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가서요. 자, 이겁니다. 메모리가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메인 메모리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메인 메모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앞에 있는 거나 맨 뒤에 있는 거나 한 번에 어드레싱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전체를 어드레싱 할 수 있도록 포인터, 즉 주소 값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2비트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가 얼마 정도였을까요? 메모리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서 2의 32비트가 최고였을 거라고요. 이게 4기가입니다. 자, 그런데 64비트에서는 주소를 갖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64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왜 그렇게 디자인했다고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소 값은 넓게 표현을 하고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64비트 시스템에서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2의 64죠. 정확히 0부터 시작해서 0번지서부터 시작해서 2의 64-1까지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엄청나게 큰 범위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32비트 시스템에서 64비트 시스템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의 크기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메인 메모리가 나 같은 경우에는 256메가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64비트라고 할지라도 시스템 자체가 64비트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메인 메모리를 그만큼 확장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이제 파트 4에서 전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실은 풀어줘야 되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이에 어떤 그 관계를 이러한 그 핸디캡을 무엇으로 극복을 하냐면은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라는 것을 가지고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계속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활용 가능한 메모리가 크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32비트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구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게 64비트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느냐.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메모리 활용해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그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야에 따라서.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 64비트까지 사실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 비트 수가 커졌다는 게 프로그램상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는지 제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용 가능한 메모리가 뭐 예를 들어서 50바이트가 전부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에 돌아가는 메모리 할당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자, 50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바이트밖에 안 되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뭐 T 캐릭터니까 뭐 이게 1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2바이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1바이트라고 가정을 해도 100바이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50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메모리 할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혀 프로그래밍을 못하냐? 그게 아니고요. 이러한 형태로 메모리를 갖다가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기능은 같아요. 기능은 같은데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한 번에 읽어드리죠. 자, 보면은 문자를 갖다가 우리가 콘솔로부터 읽어드릴 때 저장된 문자를 갖다가 한 번에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길이가 100보다 작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읽어드리고 있냐면은 한 번에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자씩 계속 읽어드려요. 언제까지? 널 문자, 즉 문자의 끝을 볼 때까지 계속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숫자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럴 경우에는 한 바이트씩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메모리가 이 영역에서만 1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바이트의 메모리를 가지고도 이 프로그램은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스크탑에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서 대두가 안 되지만은 요새 유행하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메모리가 지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실제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32비트 시스템에서 64비트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프로그램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개발자라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64비트 시스템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개발자들에게 있어서 장점이에요. 이건 단점이라던가 개발에 있어서 제한이 가해지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포인터에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렸죠. 왜 32비트 컴퓨터에서는 포인터가 32비트인지, 그 다음에 64비트 컴퓨터에서는 왜 포인터가 64비트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 그림도 앞에서 활용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메모리의 크기는 포인터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다. 단, 두 번째, 허용하는 크기가 버스 시스템이 한 번에 송수신할 수 있는 크기만큼 크도록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상 커버리면은 쪼개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성능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해 보면 32비트 컴퓨터에서는 포인터가 32비트인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64비트 시스템 컴퓨터에서는 포인터가 64비트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섹션 1을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